안녕하세요. 저는 리서치 3팀 소속 전준형입니다. 국도화학이라는 기업으로 오늘 세미나 진행하겠습니다. 기업 개요입니다. 국도화학은 에폭시 수지, 경화제용 수지, 그리고 폴리우레탄의 원료인 폴리올 수지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앞에 투자 정보 간단하게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산업 분석, 기업 분석, 투자 포인트, 리스크, 밸류에이션 순서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산업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석유화학 산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 에폭시 산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유화학 산업은 원유를 가공해서 합성 섬유, 합성 수지, 합성 고무 등의 생활용품을 만드는 산업입니다. 석유화학 업종의 기업들은 원유 추출에서 화학 제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과정마다 수요 공급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업종 이해를 위해 석유화학 산업의 공급 사슬을 한번 보겠습니다. 석유화학 산업 공급 사슬은 원료로 원유에서 나오는 나프타를 가지고 액체 제품을 만들어내는 업스트림 공정과 만들어낸 액체 제품을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게 고체 형태로 만드는 다운스트림 공정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동사의 주력 사업 분야인 에폭시는 벤젠, 페놀, BPA, 에폭시의 과정을 거쳐 생산되는 다운스트림 중에서도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산업의 가장 큰 특징은 유가, 경기 변동, 국제 정세 등 외부 환경에 따라 산업의 주기 및 순환이 존재하는 시크리컬 산업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시크리컬 산업은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크며 다른 산업에 비해 경기 상황에 따라 수익성 민감도가 높습니다. 철강, 화학, 조선, 기계, 제지 산업 등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중 석유화학과 같이 최종재가 아닌 중간 소재를 만드는 시크리컬 산업들은 전후방의 수급이 가격을 결정한다는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석유화학 산업의 수익 구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석유화학 기업의 수익은 판매량의 한 단위, 즉 1톤을 팔았을 때 나는 이익을 구해서 곱하면 나옵니다. 여기서 판매 가격과 생산 가격의 차이를 스프레드 혹은 캐시 마진이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석유화학 기업의 실적을 결정하는 것은 전 슬라이드에서 전 후방의 수급이 가격을 결정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스프레드 수준이 어느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지 또 어느 정도의 생산 규모로 캐파를 가지고 있어서 생산을 하고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부터 국도화학의 주력 사업 분야인 에폭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폭시란 내수성과 내후성이 좋은, 즉 물과 날씨 변화에 잘 견디고 빨리 굳으며 접착력이 강한 화학 제품입니다. 주로 선박, 토목, 건축용의 도료나 전기 전자, 복합 소재, 접착제 등으로 산업 전반에 사용됩니다. 위에 에폭시 수요처별 비중을 보시면 도료용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여기서 도료란 에나멜 같이 고체 표면에 칠해서 물체의 표면을 보호하고 또 아름답게 하는 유동성 물질을 말합니다. 에폭시의 주요 전방 산업 및 사용 용도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업이 있습니다. 선박 도장 공정에 사용되는 페인트의 주 성분으로 에폭시가 사용됩니다. 선체를 해수와 외부 환경에 의한 부식으로부터 방지하는데 에폭시 수지 페인트가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토목 건축업이 있습니다. 실내 주차장, 공장 등의 바닥재, 건축용 타일 접착제, 인테리어용 페인트 등 코팅제, 접착제 및 보수제, 페인트 소재로 토목 건축 산업 전반에 에폭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에폭시는 우수한 방청성, 즉 녹을 방지하는 효과가 뛰어나고 다양한 화학 물질에 대한 우수한 저항성 및 고온에서의 높은 내구성을 지니기 때문에 송유관, 스팀 파이프, 석유화학 공장, 발전소 등의 극한 환경에서에도 소재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인쇄 회로 기판, 반도체 등 여러 전자재료의 보호 및 연결에도 에폭시가 사용되고 있고요. 풍력 발전기 블레이드와 회전자의 코팅 소재, 풍력 터빈의 전련 자재로서 에폭시가 사용됩니다.
이전에는 폴리에스터 블레이드가 소재로 사용되었으나 발전 효율을 높이기 위해 블레이드의 크기가 대형화되고 경량화 및 안정성 강화 요구가 커져감에 따라 그에 맞는 대안으로서 현재 대부분의 풍력 발전기에는 에폭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에폭시 산업은 고도의 기술력 그리고 자본력이 요구되는 산업입니다. 따라서 진입 장벽이 높아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과점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에폭시 시장은 국도화학, 올린, 헥시온, 헌츠맨, 난야 등 탑5 기업이 전체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폭시 산업의 수익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대부분의 에폭시는 보통 BPA 대 ECH는 6대4 비율로 배합하여 제작합니다. 따라서 에폭시 빼기 BPA와 ECH의 스프레드가 에폭시 제조업체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기업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국도화학은 에폭시 수지, 경화제용 수지, 그리고 폴리우레탄의 원료인 폴리올 수지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크게 에폭시 사업 부문과 폴리올 수지 부문으로 사업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 사업부의 작년 매출액 비중을 보면 에폭시 수지 부문의 매출액은 96%, 폴리올 수지 부문의 매출액은 4%, 영업이익으로 보면 에폭시 수지 부문 100%, 폴리올 수지 부문 6,700만 원 적자로 실질적으로 에폭시 사업 부문 위주로 기업이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폴리올 부분은 생략하고 에폭시 사업 부분에 집중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국도화학의 에폭시 밸류체인을 보겠습니다. 원재료는 국내 LG화학, 롯데정밀화학 등에서 조달받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일본, 중국, 대만, 미국, 이스라엘 등에서 조달받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은 국내 KCC, IPK, 삼화페인트, 조광뉴턴, 유니테크, 두산전자, 삼성 SDI 등이 있으며 해외에는 조툰그룹, 헥셀, 지멘스 등이 있습니다. 국도화학은 설립 이래 한 번의 적자도 없었던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수한 재무 안정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설비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10년 사이 생산 캐파가 2010년 35.4만 톤에서 2020년 80.7만 톤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국내 에폭시 시장 점유율 66%, 글로벌 에폭시 시장 점유율 18%를 보이고 있는 국도화학은 우수한 재무 안정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공장 증설 등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생산 능력 우위는 앞으로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 포인트는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으로 나누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요 측면입니다. 앞의 그래프는 경기 선행 지수 그래프로 3에서 6개월 후의 경기 흐름을 가늠하는 지표인데요. 지수가 전월보다 올라가면 경기 상승, 내려가면 경기 하강을 의미합니다. 또 선행 종합 지수가 100 이상이면 경기 팽창, 그 이하이면 하강을 뜻하며 100 이하에서 높아지면 경기 침체에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OECD 국가, 우리나라 모두 경기 침체에서 회복한 뒤 점점 경기가 확장 및 팽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 회복에 따라 에폭시 전방산업 상황이 좋아지는 중이고 따라서 에폭시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방산업 중에서도 특히 조선과 건축산업에서의 도료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하면서 이에 따라 에폭시 수요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먼저 조선업부터 보겠습니다. 글로벌 조선 시장이 침체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21년도 1분기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1023만 CGT로 전년 대비 158% 증가했습니다. 특히 국내 조선사의 수주가 532만 CGT를 기록하며 호황의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등 선주나 해운사 입장에서는 선박을 발주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3에서 7년도 호황 시절 건조된 대규모 컨테이너선들이 교체 시기도 맞물리고 환경 규제로 인한 LNG 운반선 및 추진선의 수요도 늘고 있어 선박용 도료로 사용되는 에폭시의 수요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글로벌 대규모 인프라 정책으로 토목 건축용 도료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은 올해 3월 31일
2.25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안을 발표했고 낙후된 교통 및 도로 정비 계획을 밝혔습니다. 중국도 작년 코로나19 부양책의 일환으로 대규모 SOC 투자 계획을 이미 발표한 상황입니다. 올해 집행될 투자 금액만 약 600조 원에 달합니다. 국내 역시 대규모 주택 공급이 예정되어 있어 국내외 건설 경기가 동반 회복될 전망입니다. 이에 토목, 건축용 도료로 사용되는 에폭시의 수요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또 다른 투자 포인트로는 풍력 발전도 있습니다. 당사는 지멘스, 헥셀 등 세계 유수의 풍력 업체에 에폭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풍력 업체에 공급하는 에폭시 매출은 연평균 1,100억, 전체 매출액 대비 10%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풍력 발전 시장이 커지고 있는 데다가 풍력 발전 블레이드에 들어가는 에폭시는 일반 에폭시에 비해 마진이 2배 정도 높기까지 해서 이런 부분에서도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공급 측면입니다. 글로벌 에폭시 생산 캐파는 약 440만 톤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 발표한 2021년 예상 에폭시 수요량이 336만 톤입니다. 그런데 화재, 텍사스 한파, 코로나로 인한 유럽 공장 락다운 등 각종 문제로 인해 탑5 업체 캐파가 20% 이상 감소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모든 업체들이 가동률 95% 이상으로 에폭시를 생산해내야 공급이 수요를 따라갈 수 있는 공급이 되게 타이트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늘어나는 수요와 또 타이트한 공급으로 인해 실제 에폭시 가격이 계속 올라 사상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고 스프레드도 계속 확대되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스프레드가 확대됨에 따라 이번 21년 1분기 매출액은 10% 정도 증가한 데 반해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은 전 분기 대비 166%, 193%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지금의 수요와 공급이 지속되는 한 계속 보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린, 헥시온, 헌츠맨의 공장들이 올해 6월 이후로 점차 재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에 따라 공급이 늘어 에폭시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는 점이 리스크로 보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그 정도 시기면 캐파 16만 톤에 달하는 동사의 중국 공장도 재가동될 것으로 예상되어 생산량의 상승이 기대된다는 점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춘 공장들이 재가동된다면 생산량의 증대는 10% 정도로 기대되는데 반해 에폭시 가격의 하락은 10% 이상이 될 확률이 커 결론적으로는 상황이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투자 시 공급과 스프레드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팔로우업이 필요합니다. 밸류에이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추정 재무제표인데요. 간단하게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산량 먼저 추정하겠습니다. 현재 64만 톤의 캐파를 가동률 87% 정도로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3분기부터는 중국 공장이 재가동되지만 전체적인 공급이 늘어 지금만큼의 가동은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3분기부터는 에폭시의 총 수요 나누기 총 캐파인 80% 정도를 가동률로 가정했습니다. 그 결과 21년 2분기에는 14만 톤, 3분기와 4분기에는 16만 톤의 생산이 예상됩니다. 에폭시 가격은 2분기는 최근 3개월 가격 평균인 톤당 356만 원을 적용하였고 3, 4분기는 공급 증가로 인해 가격이 연초 수준인 300만 원 정도로 하락할 것이라고 가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1년 예상 매출액 1조 7,684억 원이 도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상 매출 원가는 원재료인 BPA와 ECH의 최근 3개월 가격 평균을 각각 구한 뒤 에폭시 배합 비율인 6대4로 계산하여 구했습니다. 그 결과 예상 매출 원가 약 1조 5,600억이 도출되었습니다. 판관비는 연평균 약 10%씩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고려하여 작년 판관비에 1.1배를 곱해서 도출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2021년 예상 영업이익은 1,030억입니다. 여기서 2015년부터의 평균 영업 외손익 마이너스 26억과 예상 법인세 216억을 계산하여 2021년 예상 당기순이익 763억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EPS는 13,131원이 나왔고요. 타겟펀은
8배를 선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동사는 2015년부터 현재 수준과 비슷한 캐파 유지 및 국내외 높은 점유율을 갖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2015년도와 원유 및 스프레드 상황이 비슷하다고 판단되어 2015년의 펄인 6.7배를 택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의 상황보다는 전방 수요가 큰 점, 또 일시적인 공급 감소라는 호재가 있다는 점을 알파로 고려해 6.7배에 20%를 더 줘서 8배를 선정했습니다. 예상 주가 10만 5,048원 도출, 투자 의견 바이를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